최근 경기도에서는 노후연금을 태양광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마을 태양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축산농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100개의 100군데 축산농장 태양광 지원 사업도 신청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향점이 하나로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공유 재산인 햇빛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소외 지역인 농어촌의 기본소득, 기회소득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꿈일까요? 우선 오늘의 기후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죠. 여주 구양리에서 마을 태양광으로 버스도 공짜, 밥도 공짜. 마을 공동체의 수익 실현을 현실로 만든 분이죠.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지낸 최재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걸 몇 번이나 읽었는데 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네. 네. 여주 구양리는 요즘 어떤가요? 예, 요즘은 한참 겨울철이라 주민들이 좀 쉬시는 때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총회가 다 열리고 또 윷놀이가 열리고 역시 바쁘네요. 예. 그리고 구양리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 태양광으로 네. 마을 공동식당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식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식당이 비좁은 네. 정도로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견학들을 오셔서 한 번씩 설명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식당이 도심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농촌 지역 어르신들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동네 식당이. 예, 원래 마을 식당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드시는 걸로 돼 있기 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예, 예. 또 어르신들이 그 어렵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와서 먹을 수도 없고. 민망하죠, 좀.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을에서 하는 비용으로 예. 월급을 주고 마을 고용을 전체가 해서. 먹도록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점심시간에 와서 먹고 있어요. 부담 없이. 예, 그렇군요. 아주 공동체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윷놀이 같은 거 하면은 돈도 걸리지 않나요? 상금이나 뭐 이런 거. 걸리죠. 후원도 많이 받고 네.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최근 100개 축산농장의 햇빛 발전을 지원하겠다. 전 이 발표를 보고 야, 경기도에 축산농장이 이렇게 많았어? 하고 하나 놀랬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세요? 비서관님은? 이거 경기도를 칭찬하고 싶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다. 축산 농가들이 그 사료값이 올라서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경인데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만큼 좀 버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30% 정도의 농장은 태양광이 되어 있고 한 70%가 안 되어 있대요. 그 왜 안 되어 있냐 하니까 시설을 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낡은 시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원금을 줘서 태양광을 올리게 한 이번 사업은 네. 아주 지금 시기에 적절한 아주 훌륭한 사업이다. 네.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태양광만 세우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올리기로 하면 그 지붕 보수도 같이 하는 거게 되겠네요. 그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했더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햇빛 노후연금을 준다. 마을 태양광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네. 이거 저는 딱 보고 여주 구양리 사례네 했는데 비슷한 거겠죠? 네, 비슷한 건데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이제 여기는 정부 사업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네. 사업비를 REC로 다시 회수하는 방식,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고 여주 같은 경우는 저리 대출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비 없이 건설하는 방식이기 지원비 때문에 없이요? 정부 사업비 없이? 그래서 여러 마을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그거는. 정부 사업비 지원이 있냐 없냐 이거는 말하자면은 세금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면 훨씬 많은 마을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리 대출만 가능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네.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좀 쉽지만 수익이 조금 낮아지고 네.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대출을 하려면 어렵거든요. 네. 지금 주민 대출 제도가 좀 잘 원활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출에 관해서. 예. 근데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저리 대출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한다면 수익이 그대로 주민들에게 가는 거고. 100% 가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고. 네.
그러니까 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까지 경기도가 함께 해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죠. 네. 정부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태양광에 대한 REC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또 이제 사업비를 댄 곳에서 수익을 좀 정부가 다시 가져가니까 회수해가니까 그 주민 수익은 경기도 좀 입장에서는 낮아지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또 할 수 있기 다른 때문에 지역에 그 장점이 있는데 주민 예. 수익은 조금 낮을 수 있고 그렇죠. 줄어든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통해서 주자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예. 선생님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우선 구양리에서 제일 놀라운 게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 소득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50가구, 60가구에 월 10만 원, 뭐 1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지원되고 있는데 네네. 이걸 한 5메가와트 정도로 늘리면 네. 한 1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월 10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5메가와트 정도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든다면 거의 기본소득의 가깝네요. 예, 굉장한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이사 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되면. 가능하다는 아하. 거를 구양리에서 보여줬다. 사업비가 안 들어갔고 네. 대출을 했고 그래서 에너지 기본소득은 그동안에 다른 기본소득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만 네. 에너지 기본소득은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제도적인 장치만 보완해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네.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월 100만 원까지 5, 60가구가 네. 월 100만 원까지 된다는 거는 몇 메가라고 한 하셨죠? 5메가와트 정도 5메가와트요. 필요한데 그러니까 50가구가 월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태양광을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순이익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네.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땅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마을에 그런 공유자산 땅이 없어요. 네. 이제 잘 없는데 예. 이번에 그 구양리를 하면서 좀 발견한 것들이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땅 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비축 농지라고 하는 네. 이제 전체 농지의 한 1% 정도 되는 농지가 있어요. 한 네. 15,000헥타. 네. 예, 그런 부지를 주민들에게 국가가 임대를 해준다면은 아주 싸게 임대를 해주면 네. 그 땅에서 농민들이 대출만 가능하다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농민들이 자기 자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대출이 어렵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대출을 해서 설치하고 이익을 기업이 가져가는 건데 그걸 만약에 주민이 대출해서 주민이 설치하면 이익을 주민이 가져가는 거죠. 네. 원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그래서 그 대출과 관련해서 불가능한가 했는데 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금융기관의 수익권 담보 대출. 네.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 판매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아하.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 그러면 태양광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본 데서는 그만큼 대출을 더 쉽게 받겠네요. 그렇죠.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그 대출금을 갚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듣다가 네. 그 농어촌공사가 우리나라 농지 1% 정도를 비축 농지로 갖고 있다 그랬는데 네. 문득 궁금한 게 농어촌공사는 그 1% 비축 농지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것을 이제 청년 농민들에게 빌려줘서 청년 농민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쌀 생산을 억제하잖아요. 네, 쌀이 쌀 재배 남는데. 면적 줄여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벼를 못 심게 해요. 아, 그럼 청년 농들은 지금 그걸 빌리면 거기에 쌀 농사는 못 짓는 거네요. 못 짓다 보니까 대부분 논이 많은데 그래서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게 일이 꼬였네요. 예, 꼬여 있기 지금. 때문에 이것을 좀 그 농촌 주민들의 네. 태양광 소득으로 예. 이렇게 하도록 또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쿼터를 줘서 네. 태양광 소득을 좀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비축 농지에 논이 많은데 네. 그걸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들은 이제 쌀 재배 면적을 줄이라는 정부 규정 때문에 논을 밭으로 바꿔야 되는 예, 건가요? 밭으로 바꿔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이, 돈도 들고 거기. 예, 돈도 들고
그렇구나.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음.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또 이러다 갑자기 쌀 부족하면은 도로 논으로 바꿔야 되나 그건.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워낙 그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비축 농지도 있고 또 저수지가 네. 많아요. 저수지요. 예,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한 3,400개 정도 있고 또 국가 소유의 댐도 있고 그건 수상태양광 같은 거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고속도로 유휴부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예, 그리고 철도 부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철도 회사 한 군데는 뉴저지 트랜시시라는 철도 회사는 철도 부지에 태양광을 올려서 그 철도가 태양광 요새 전기로 수입. 가잖아요. 네네. 자기 철도 회사가 쓰는 모든 전기를 자립한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유 부지를 국공유 부지를 주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해서 이익을 나눠 갖도록 예, 이렇게 한다면은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부지가 없다고 하는 건 실제 땅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 주민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태양광 이격거리라는 걸 설정해서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져 버린 그런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대기업들이 받기가 쉬우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태양광 시설을 하고 이익을 가져가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반대하고. 심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은 수용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그때부터는 부지가 많이 눈에 띄게 되고 보이는 거죠. 아, 오늘 우리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최재관 대표님을 통해서 좀 줄거리를 잡고 이게 햇빛 연금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 비축 농지를 왜 궁금해했냐면 거기 태양광 막 지을 수 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 중요한 걸 빠뜨렸네 제가. 아, 그런가요? 농지를 만약에 태양광을 막 설치하면 네. 식량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자급률도 아주 낮은데 그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예.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 나와서 하늘에다가 햇빛 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밑에서는 밑에는 농사 짓고 하늘에는 햇빛 농장을 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활용만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영농형 태양광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모두의 공유 재산 햇빛이 이제 에너지 소외 지역인 농어촌의 기본소득, 기회소득의 이제 근원이 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농어촌 공사 비축 농지나 뭐 수상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하나 5부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농업 비서관을 지낸 최재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참여재생에너지 운동본부 최재관 대표님과 농어촌에 새로운 기대감을 주고 있는 햇빛연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5메가를 하면 1인당 100만 원? 한 가구당 100만 원? 예,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면 1메가를 하면 한 6,000평 정도의 농지가 필요해요. 네. 밑에 농사 짓고. 네네. 그래서 이제 5메가를 하면은 한 3만 평 정도의 땅에 마을에 하게 될 텐데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네. 왜냐하면 1메가를 하는데도 한 20억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많은 돈 들잖아요. 100억을 한 번에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매년 1메가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첫 해에는 지금 월 1,000만 원 정도의 네.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걸로 식당과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붕에도 좀 올려줘라. 아, 이게 이렇게 소득이 되는 줄 몰랐다. 그 내가 집에서 쓰는 난방을 해서 우리 집에 올린 거는 내가 쓰도록 네네네. 그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네. 그 다음 1메가는 그럼 마을에 각 지붕에 네. 올리자 해서 각자 또 쓸 수 있도록 냉난방 비용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네. 또 그게 되고 나면 앞으로 농촌에 이제 전기 트랙터 네. 이제 면세유가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든요. 화석연료 보조금이 이제 농촌에 없어지도록 되어 그런가요? 있기 때문에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농사용 전기나 면세유가 없어지게 될 때 대비해서 에너지를 바꿔버리는 거죠. 전기 트랙터나 전기 뭐 히트펌프나 이렇게 온풍기나 이렇게 바꿔버리면 기름값이 올라가더라도 네. 예, 전기로 충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 그런 용도로 한 1메가를 또 쓰고 네.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셨던 도시 사람들은 어떡하냐. 네, 그렇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게도 쿼터를 줘서 그분들이 지붕과 마당에서 전기를 태양광을. 생산해서 마을에서 함께 팔아줄 수 있도록 네, 네. 하면은 그분들에게 소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예. 햇빛연금.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예, 그런 정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만들 수 있겠다. 예,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실현해보자. 고양리뿐만 아니라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에서요. 네, 그러면 이게 햇빛연금 5개년 계획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5메가가 되면 예, 개인에게 막 집집마다 100만 원씩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마을 급식, 버스 이렇게 예. 차근차근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인데 사실은 어떻게 이 돈을 쓸지는 네, 마을 주민들의 결정이다.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분들 마음이죠. 뭐 돈이 없어서 못 쓰지. 하기는요. 있으면 뭐 예. 5메가 정도면은 이렇게 풍성한 나눔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야, 무슨 발전 전기를 갖고 막 그렇게 햇빛 연금 주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분들의 조금 독특한 선입견이 예. 내가 돈이 없어도 예. 정부에서 뭐 나눠준다 하면 괜히 거부감 같잖아요. 그 예. 세금이 내 돈 같고. 예. 예. 이 햇빛 연금처럼 이렇게 기본소득을 막 주는 나라가 있나요? 이제 알래스카하고 이란이 석유를 판 부자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아, 준다고 해요. 알래스카는 1년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석유 값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만약에 햇빛 연금도 전기 값에 따라서 네, 이제 네. 소득이 달라지듯이 여기도 석유 값에 달라서 소득이 달라지도록 알래스카하고 이란이요. 예. 오, 그렇게 하기는 하고 생각해 있답니다. 보면 석유도 그 나라에 있는 공유 자원일 수 있는데 예. 먼저 거기 찜하고 예. 개발한 회사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 시설을 해서 뽑은 사람이 가져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 거게 아닐 수 있는데. 예, 아. 마찬가지로 햇빛도 모두의 것이니까 네. 그 햇빛을 발전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모두가 예. 함께 한다면 예, 예. 이익도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석유 있는 나라들 지역 알래스카하고 이란에서는 석유판 돈으로 기본소득을 이미 나눠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유는 고갈되지만 햇빛은 고갈되지 계속 않는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화석연료 썼다고 벌금 맞을 일도 없으니까 예. 앞으로. 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예. 개통 접속 안 해준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지역마다 햇빛 연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보자면 이 개통 접속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쵸. 왜냐하면은 양이 어느 정도 5메가와트라면 굉장히 큰 양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사실 나눠줄 수 기본소득 줄 수 있잖아요. 있을 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개통 접속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네. 개통을 해결할 수 있다. 거꾸로. 거꾸로. 예, 왜냐하면은 개통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 8년 걸리고 10년 걸리잖아요. 대부분 인허가가 늦어지고 인허가가 왜 늦어지나 보니까 지역 주민들 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구양리 사례처럼 주민들이 지붕에 이제 올려달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생산했는데 팔 곳이 선로가 없어서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다 네, 네. 하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주민들이 야 빨리 선로를 개설해 달라고 정부에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되면서 수용성이 생기면서 개통망이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민 주민 수용성의 수용성의 문제이기 문제니까.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래서 만들 수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소득 정책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합적인 해법인데 예. 이게 지금 막 할 수 없는 게 관련 제도 정비나 법 개정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요? 사실 돈도 네. 아까 수익권 담보대출이라는 방법으로 담보가 없이도 판매권 가지고 한전하고 계약하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네. 부지도 농어촌공사, 예, 공유부지. 농어촌공사라든지 농수로라든지 네. 뭐 여러 공유 자원들이 있고 네.
이제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원활한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첫 번째인데 우선 부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쓰려면 네.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네. 현행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 그래요? 예, 아예 네. 그 8년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가 20년짜리 시설을 8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년 하고 그거를 고쳐야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 하려면 농업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시설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아. 그걸 농업시설로 규정하는 것. 아. 그리고 비축농지는 진흥구역인데 네. 마을 공동체가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금 마을 공동체가 진흥구역에서 뭐 마을 공동 주차장, 마을 공동 목욕탕, 공동 편의시설은 진흥구역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여기 마을 공동 에너지 시설로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도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최숙자님 질문해 주셨어요. 논밭에 태양광 농사를 짓자면 높이를 얼마나 높게 해야 되나요? 너무 높으면 태풍 올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낮으면 농작물 짓는데 문제가 되고 요 이야기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장님이 연천군 농민회 회장이시잖아요. 친환경 농업인 분들한테 우리 프로그램이 알려지고 있다니까 정말 기쁘고 반갑네요. 최숙자님이 아까 하신 질문, 논밭에 태양광 농사를 짓자고 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높이를 얼마나 높게 하나요? 너무 높으면 태풍이 오거나 할 때 피해가 있을 텐데 궁금합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한 4m 정도 높이로 4m요. 해서 와, 예, 높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네, 네.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피해는 없을까요? 하셨는데. 이제 그런 구조까지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집을 지어서 태풍이 올 때 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태양광도 그런 구조 계산을 다 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태양광하고 햇빛연금 받을 수 있는 여러 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문득 궁금한 게 땅도 없어요. 농민도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들이 나도 좀 뭔가 하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도시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우선 태양광은 금융업이다. 그 금융 투자를 해서 아까 기름을 뽑은 사람이 돈 가져가듯이 네. 시설을 설치해서 햇볕을 잡은 사람이 돈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자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예. 이게 이제 많아지면은 그 자금이 동이 날 거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녹색 펀딩을 통해서 만약에 10%의 이익이 났다 네. 하면 소비자들이 5% 가져가고 네. 생산자들이 5% 가져가고 그래서 펀딩을 통해서 이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도 아파트에 앞으로 벽에 붙이는 태양광, 네. 지붕의 태양광, 도시 지역에 어디든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해서 만들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부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사람들이 우리 동네 여기 태양광 해도 된다. 저 동네는 기본소득을 받는데 우린 못 우리 못 받으면. 받는다 하면은 어디라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한국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대표님의 제안 같은데요. 그럼 전국에서 불 붙을 것 도시 같은데. 도로에 아까 수원에 오다가 네. 방음벽 네. 위에도 태양광을 올려서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하. 방음벽 옆에도 되고 네. 예, 그런 여러 공간들을 찾아낸다면 주민들만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할 수 있다. 예, 공간은 생긴다. 이익을 공유한다면 주민들이 더 많이 동의할 것이다. 네. 그렇네요. 네. 그 농어촌공사가 가진 저수지를 활용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제 수상 태양광의 환경 파괴 논란이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 다들 조금씩은 생각할 텐데요. 이건 어떤가요? 이 수상 태양광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수도 파이프 우리가 마시는 네. 물하고 같은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을 안심하고 먹잖아요. 먹듯이. 수도관을 지나온 물을 마찬가지 재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는 그것도 마찬가지 기준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리고 사실 그늘이 지잖아요. 네. 그럼 녹조가 덜 생기면서 물이 더 깨끗해요. 아, 물론 맞아요. 100% 덥지도 않지만 네. 뭐 10% 15% 덥지만 덮은 곳에서 오히려 더 녹조가 안 깨끗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해상 풍력 네. 바다도 사실 우리 모두의 땅이 네, 모두의 네. 바다잖아요. 자산인데. 공유 수면이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죠. 예,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그 해상 풍력 해놓은 곳에
그 시설물들에 네. 오히려 물고기들이 그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집도 짓고 아하. 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크게 너무 문제가 뜨거울 안 땐 와서 쉬기도 하고. 예, 문제가 안 된다. 네. 수도관하고 같은 재질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마음이 놓이는데요. 네. 또 작년에 국제학술 논문에 이런 발표도 있었대요. 전 세계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만 다 깔아도 전 세계의 전력 수요를 다 공급하고도 남는다. 전 세계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 다 깔자 하고 깔면 안 되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비용 문제가 있겠죠. 비용 문제가 비용. 있을 텐데 저희들 같으면은 방음벽 아까 고속도로 사면 또 도시의 방음벽은 위에도 덮잖아요. 예, 그렇게 기존에 어차피 할 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이제 그 수익이 되도록 아까 건물 같은데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아까 굉장히 많고 네. 자원이 네. 그리고 아까 바다 해상풍력 육상풍력 네. 육상풍력도 예를 들어 국유림이다 하면은 모두의 자원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눌까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속도로 위를 다 덮는다 하면은 사실 그 이제 비용 문제가 예, 대단하니까 다 덮을 수도 없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에너지 기본소득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가능하다. 네. 예, 우리 주민들의 마음만, 주민들이 주인만 된다면, 햇빛 에너지의 주인만 된다면, 스스로 수용할 수 있고, 국가가 가진 여러 공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고, 금융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개통 문제, 전선을 까는 문제도 결국은 주민 수용성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 되면 태양광의 3요소, 부지, 금융, 개통 네. 모두 다 주민들의 결정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로 가고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만들고 하는 결정권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이 돼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최재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대표님이셨는데요. 여주 구양리에서 마을버스 식당 운영, 태양광 이 공동 운영이나 공동 이 활용이 가능한가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분께서 주민주도 햇빛연금 가능하다 하시니까 내일부터 갑자기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